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이슈입니다. 원래 시행이 될 때 한시적으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시행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2024년 1월 26일로 종료가 되어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업무로 인하여 한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법인, 즉 회사도 벌금형을 함께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 함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며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각 사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경영 방침을 정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개선 절차를 마련하며 안전보건 인력이나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그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서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또한 상시 근로자라는 것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고용 형태가 아닌 형태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와 같은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뿐 보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사자에는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무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무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상시 근로자들이 모두 사무직종이라더라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다수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보다도 산업 환경에서 처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